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볼까요? 혹시 소변을 보신 뒤에 변기를 봤는데 거품이 유난히 많은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좀 이상할 정도로 거품이 낀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깜짝 놀란 적은요? 그것도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그 붉은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던 적은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신호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어제 잠을 좀 잘못 잤나 봐.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말 꼭 좀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SOS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항상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 신장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진 후에야 처음 병원을 찾으십니다. 50%요. 그 이유는 신장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별표, 침묵의 장기,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어도 어떤 통증이나 증상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 질환을 아주 심각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별표, 침묵의 살인자, 별표라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신장 손상은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최신 의학 연구들은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장은 특히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단순한 위로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 손상된 신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흔한 재료일 텐데요. 신장 강화 효과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의학 연구들로 입증된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면, 즉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3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계획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신장이 보내는 3가지 구조 신호.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은 신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폐물을 거르잖아요. 소변 만드는 거라고 대답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셰프의 일이 물 끓이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온몸의 혈액을 하루에 40번에서 50번씩 걸러냅니다. 매일매일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장은 이 2개의 작은 콩 모양의 장기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화 시스템이죠. 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라고 몸에 지시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배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깁니다. 이건 전신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무섭고 저희 같은 의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장 기능의 50% 이상을 잃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별표 예비력 별표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엄청난 예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신장 하나를 통째로 기증하고도 남은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해도 아마도 고혈압이나 고혈당 때문에 신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남은 부분들이 그냥 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요. 손상된 부분을 대신에 과부하 상태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TV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몸속에서 조용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분이 마침내 어떤 증상을 느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병원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70%에서 80%를 상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우린 더 이상 회복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상 관리와 수습에 대해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아닐 뿐이죠. 아주 미묘한 신호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배워보죠. 신호 1. 거품료, 포미요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변발이 새서 거품이 좀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품은 맥주 거품처럼 보이는 거품입니다. 작고 촘촘한 기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진짜 테스트는 이겁니다. 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을 내려도 거품이 남아있거나 화장실을 나갔다가 5분, 10분 뒤에 돌아와도 거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최고 수준의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신장을 아주 고운 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체의 임무는 모든 노폐물, 요소은 통과시키되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좋은 것들은 혈액 속에 꽉 잡아두는 것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그 촘촘한 체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이 귀중한 단백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기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호 2. 부종, 셀링, 이디머. 이건 아주 고전적인 신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혹은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다가 문득 봤는데 발목이 엄청나게 부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이겁니다. 발목이나 정강이뼈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몇 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장이 또 다른 임무, 즉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신장이 얼마나 많은 물을 내보내고 얼마나 많은 염분을 붙잡아 둘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손상되면 그 통제력을 잃죠. 그 여분의 물과 나트륨은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의 조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얼굴, 손, 그리고 중력 때문에 특히 발과 발목에 말이죠. 신호 3.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 이건 그냥 좀 피곤한 액 정도의 피로감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네. 분명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녹초가 된 거지? 하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감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든다면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임무, 적혈구에 대한 거 기억나시나요? 신장이 손상되면 그 중요한 호르몬, 에리트로포이에틴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충분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운반할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우린 이걸 문자 그대로 빈혈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바로 혈액 속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이 걸러냈어야 할 모든 노폐물과 독소들이 혈액 속에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에너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조리 고갈시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무섭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했던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즉각 병원을 찾아 조치를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생 투석을 피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투석은 인생을 바꾸는, 아니 인생을 규정하는 치료입니다. 기계에 몸을 연결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너댓 시간씩.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할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해서 손상의 진행을 막기만 한다면요. 챕터 2. 신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음식 탑 3. 자, 그럼 이제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은 아마 알겠어요. 무서운 건 근데 아까 신장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래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신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봅시다. 식단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죠. 여기 여러분 동네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3가지 약이 있습니다. 모두 최고의 신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3위, 우엉, 버닥루트.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흙 묻은 이 길고 갈색 뿌리를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자, 다음번엔 꼭 집어 드세요. 많은 전통의학에서 우엉은 강력한 해독제이자 피를 맑게 하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우엉의 핵심 성분은 이눌린 별표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입니다. 이눌린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이자 정화제 역할을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눌린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뇨병, 고혈당, 이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껍질째 요리해야 합니다. 이눌린의 대부분이 바로 그 껍질에 숨어 있거든요. 짜고 달콤한 간장 조림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썰어서 동전처럼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마늘을 좀 넣어도 좋겠죠. 혹은 간단한 차로 드셔도 되는데 이눌린이 파괴되지 않도록 팔팔 끓이지 말고 부드럽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2위, 해조류, 씨위드. 네, 맞습니다. 다시마, 김, 초밥 싸는 김, 그리고 미역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공식품, 고기, 설탕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대 식단은 매우 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해야 하는 장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신장입니다. 이건 신장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해조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해조류를 먹을 때 여러분은 신장의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산성 중화의 짐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셈입니다.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거죠. 한 주요 연구에서는 심지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30% 이상 늦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서 과도한 나트륨의 말 그대로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제발 소금이나 간장에 푹 절여서 드시지만 마세요. 그럼 모든 목적을 잃는 거니까요. 그리고 1위,
신장을 구하는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네, 그냥 그 평범한 마늘이요. 여러분이 아마 매일 요리에 사용하고 계실 그 마늘입니다. 마늘은 신장 건강에 있어서 절대적인 슈퍼푸드입니다. 마법은 별표 알리신 별표이라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마치 스위스 군용 칼처럼 세 가지 확실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합니다. 첫째,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별표 제1의 적 별표입니다. 고압의 소방 호스가 섬세한 망을 향해 끊임없이 물을 쏴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그냥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호주의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가 혈압을 10에서 15포인트까지 낮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건 일부 처방약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둘째,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당뇨병은 제2의 적이죠. 높은 혈당은 신장의 섬세한 필터들을 끈적끈적한 독성 찌꺼기로 막아버립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 그 혈당을 관리합니다. 셋째,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신장 손상을 포함한 모든 만성질환의 중심에는 염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몸속의 불, 길이라고 표현했던 것 기억하시죠? 알리신은 강력한 소방관입니다. 그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장 조직 자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알아요. 생마늘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 마법 같은 팁을 드립니다. 사실 알리신은 마늘 속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른 화합물이 섞일 때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섞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다진 다음 도마 위에 그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내버려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활성화 시간이 알리신이 완전히 생성되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활성화된 생마늘을 샐러드 드레싱에 섞거나 살사 소스에 넣거나 혹은 요리가 끝난 음식 위에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하루에 2~3쪽이면 충분합니다. 자, 잠깐 경고. 만약 위가 민감하시거나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늘에도 천연 혈액 희석 성질이 있습니다. 챕터 3.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 좋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마늘과 해조류, 우엉을 다 챙겨 드신다고 해도 만약 여러분의 신장을 적극적으로 해치고 있는 습관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소금, 나트륨, 과다 섭취 그거요. 또 그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건 소금으로 치면 깎아서 한 티스푼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한국인의 섭취량은요? 3400mg이 훌쩍 넘죠. 거의 2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으로 몸을 과부하시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 나트륨을 어떻게든 씻어내기 위해 비상초과 근무에 돌입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을 매일매일 레드존까지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모되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트륨은 혈압을 높입니다. 그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신장은 나트륨 제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몸에 더 쌓이게 되고 혈압은 더 높아지겠죠.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끔찍하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최악의 범인은 여러분의 소금통이 아닙니다. 바로 별표 숨겨진 소금 별표입니다. 국물 요리, 특히 식당의 찌개, 탕,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냉동식품, 건강하다고 써붙인 것들조차도요. 소스, 간장, 케첩, 샐러드 드레싱, 빵. 해결책, 라벨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발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그냥 면과 건더기만 드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 진통제 남용.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죠. 저는 지금 별표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별표라는 계열의 약물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약들을 별표 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별표이나 나프록센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사탕처럼 먹습니다. 머리 아프면 이부프로펜, 허리 아프면 나프록센, 근육통, 모트린. 이 약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이 약들은 그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여러분의 아픈 무릎으로 가는 혈류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포함한 온몸의 혈류를 줄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약을 삼킬 때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신장세포를 굶기고 있는 겁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말이죠. 연구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 약들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복용하는 사람들은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해결책, 첫째,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으세요. 경보음만 끄지 마시고요. 둘째, 약물 외의 방법, 찜질, 스트레칭, 물리치료를 먼저 시도하세요. 셋째, 열이 나거나 두통이 너무 심해 꼭 약을 먹어야 한다면 별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별표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NSAIDs가 아닙니다. 이 약은 신장이 아닌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에는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매일 먹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많은 단백질과 너무 적은 운동. 이건 특히 피트니스에 열광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외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닭가슴살을 3덩이씩 먹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독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별표 요소, 요리어, 별표라는 독성 폐기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걸러내는 것은 100% 신장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엄청난 양의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은 훈련도 받지 않은 신장에게 마라톤 풀코스를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 1kg당 1.6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신장 손상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0kg, 약 150파운드인 사람에게는 112g이 넘는 양입니다. 요즘 같은 때엔 이 정도는 정말 쉽게 넘길 수 있죠. 동시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 불량을 의미하고 혈액순환 불량은? 네, 짐작하셨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책,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세요. 건강한 목표치인 체중 1kg당 0.8g, 1.0g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단백질의 더 많은 부분을 신장에 훨씬 부담이 덜 가는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렌틸콩 등에서 얻으세요. 2. 그냥 걸으세요. 마라톤을 뛸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혈류를 개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건 혈압, 혈당, 그리고 신장 건강까지 모두 돕습니다. 챕터 4. 신장 자가진단 앤드 간단한 단백질 가이드. 자, 그럼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빠른 자가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이 6가지 항목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끼고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 2. 아침에 눈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부어 있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다. 4.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둘 다 진단을 받았다. 5.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다. 6. 짜고 가공된 음식을 좋아하고 자주 먹는다. 손가락 몇 개나 펴셨나요? 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드리려는 겁니다. 만약 2개 이상 체크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 당장 병원 예약을 잡고 간단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무서운 검사가 아니에요. 딱 2가지 쉬운 검사입니다. 1. 혈액 검사. 여러분의 EGFR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신장이 몇 %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숫자죠. 2. 소변 검사. 아까 말했던 그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고 당연히 보험도 적용됩니다. 이 검사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를 알려줄 겁니다. 자, 이제 그 숫자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50파운드는 약 68kg입니다. 아주 건강하다면 EGFR 90 좋습니다. 체중 1kg당 1.0g 1.2g 범위를 지키세요. 68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약 68g에서 82g의 단백질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이 있다면 EGFR 60대 89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손상을 늦추기 위해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체중 1kg당 0.8g을 목표로 하세요. 같은 68kg인 사람이라면 이제 하루 54g입니다. 지금이 식물성 단백질과 사랑에 빠져야 할 때입니다. 중기 이상의 신장 질환이 있다면 EGFR와 60 섭취량을 0.6g, 0.8g까지 더 제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의사 그리고 신장 전문 영양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젠 단백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칼륨과 인수치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투석 중이신 분들께 이건 아주 큰 예외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투석 과정 자체가 몸에서 단백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1kg당 1.2g 혹은 그 이상으로 섭취량을 다시 늘리셔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규칙은 간단합니다. 1. 고품질 단백질,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를 선택하세요. 2. 가공육, 소시지, 햄은 피하세요. 3. 단백질 섭취를 하루 동안 골고루 나누어 드세요. 한 끼에 거대한 스테이크로 다 먹지 마시고요. 4.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으로 하세요. 챕터 5. 당신의 신장을 구하는 하루 10분 루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죠. 이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는 하루 10분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시동을 거는 아주 다정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동안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확인하세요. 부어있나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2. 아침 식사. 부드러운 우엉차 한 잔을 곁들이세요.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계란 하나, 채소 약간, 그리고 작은 해조류 무침. 요즘엔 마트에서 다 만들어서 팔죠. 정도면 좋습니다. 3. 점심 식사. 지금이 여러분이 빛날 시간입니다. 생선이나 두부 중심으로 아주 많은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그리고 여러분이 활성화시킨 생마늘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후에 반드시 30분간 걸으세요. 활기찬 걸음으로요. 이것이 식후 혈당을 조절하고 신장 혈류량을 늘려줄 겁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죠. 4. 오후. 지금은 물을 마실 시간입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세요. 하루 총 6에서 8잔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꾸준히 조금씩 홀짝이세요. 1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 신장이 홍수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에게 수분 제한 처방을 받으셨다면 언제나 의사의 조언을 최우선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5. 저녁 식사. 가볍게 드세요. 구운 생선, 찐 채소.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신장에게도 소화시키고 쉴 시간을 주세요. 6. 저녁 식사 후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더 가볍게 20분간 산책하세요. 부드러운 산책은 소화를 돕고 신장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줄 겁니다. 7. 잠자리에 들기 전, 이건 30초짜리 자기 점검입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세요. 내가 오늘 짠 음식을 피했나? 응, 걷기는 실천했나? 응, 그런 다음 침대에 눕기 전에 깊고 느린 심호흡을 5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 몸은 치유되고 있어. 내 신장은 강해지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물 한 잔, 30분 걷기. 마늘 한 쪽. 이 작고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과 투석실 의자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어쩌면 그냥 점심 먹고 10분만 걷기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어쩌면 그냥 마늘을 으깨서 10분간 기다리기로 약속할 수도 있겠죠. 놀랍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경첩이 거대한 문을 움직입니다. 만약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만약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 창으로 가셔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언이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이 글을 읽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영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 이거 한 번 봐봐라는 그 문자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